참,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또는 암, 원치 않는 질환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건가? 과연 본인들의 어떤 유전적인 영향, 다시 얘기하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질환의 대부분은 다 어떤 유전적인 영향이라기보다도 본인이 그런 그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고혈압이든 또는 당뇨든 암이든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 있어도 아주 극히 제한적이고, 또 설령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후성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본인의 삶이 반듯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런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픈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차원으로 나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혈압, 이것은 왜 왔을까요? 왜 혈압이 높을까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이 이제 흘러가는데, 이제 우리가 그 수돗물을 정수해서 쓴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랬을 때 그 물을 필요 없는 몸에 해로운 것들을 싹 걸러서 깨끗한 물만 받아 쓰려고 할 때, 그냥 보통의 물 같으면은 그렇게 높은 수압이 필요하지 않는데, 만약에 거기에 기름이 껴있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들이 많다 그러면 그걸 처음에는 그냥 보통의 압력으로 걸르다가 점점 이 정수기 필터가 막혀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압을 높여야 되겠죠. 우리 혈압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피가 오염됐고 피 속에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라고 할까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질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걸 걸러내다 보면 콩팥에서 압을 높이라는 그런 신호를 우리 몸에 주면 우리의 시상하부에서 그런 모든 종합적인 정보를 받아서 뇌하 수치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압을 높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혈관 자체로 봐도 그런 오염된 물질들이 계속 흘러다니면 혈관벽에 문제가 일어나죠. 만성염증이 오거나 또는 이물질이 곧 이제 지단백들이 거기에 쌓일 수 있어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는 굳어가거나 그랬을 때 압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상. 그러면 또 심장도 부하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도 또 압을 또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냥 우선 급할 때는 물론 이뇨제를 쓰거나 또는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심장에서 압박을 시키는 그런 그 힘을 약하게 하거나 이런 고혈압 약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 몸을 내가 원래대로 돌이킬 수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고혈압이 오면 마치 운명처럼 죽는 그날까지 혈압에 의존해서 계속해서 혈압약이 더 늘어나거나 양이 증가되거나 종류가 늘어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어떤 소위 얘기하는 부작용이라고도 하잖아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정말 그런 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죠. 고혈압 말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뇨의 개념도 왜 당뇨가 왔을까? 왜 그 귀한 당을 소변을 통해서 그것을 배뇨를 시켜야만 될 것인가? 우리 몸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쓸 수 없으니까 못 쓴 거예요. 우리 피 속에 있는 그 귀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하거나 들어와는데도 못 쓰거나, 그래서 노폐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세포에 그런 이 포도당이 들어갈 수 없는, 다시 얘기하면 인슐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인슐린 리셉터라고 그러죠. 거기에 문제가 생겼거나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래서 왔을 때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거의 95% 정도 되는 제2형 당뇨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약으로 임시 변통하듯이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세포들이 인슐린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이 나름대로 연소를 통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그런 때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물론 현대의학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부분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질환을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질환 거의 다 같이 큰 틀에서는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어요. 나타난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달리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것은 장부터 출발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몸에는 소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그 나무가 박혀있는 그 뿌리가 건강해지려면 토양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 몸엔 장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 흙 속의 미생물들이 제대로 증식되고 걔네들이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 천연적으로 모든 흙 위에 떨어진 그런 이 나무 이파리나 가지나 또는 동식물의 사체가 결국은 발효가 돼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건데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때는 거름으로 발효를 미리 시켜서 땅에 묻어주는 원리와 같은 거죠. 우리 몸에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발효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그냥 자연의 음식 그대로 그냥 날 것으로 또는 적당히 익혀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미 몸이 망가진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장을 빨리 살려야 되죠. 흙을 살려내야 되듯이. 그렇듯이 우리의 장 속에 제대로 발효된 물질을 우리가 섭취해서 장 속의 환경을 바꾸고 즉 미생물들의 균형을 잡아주고 좋은 미생물들이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꽃을 피우는 즉 장내 플로라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에 말하자면 꽃이 피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고혈압, 당뇨 또는 각종 난치성 대사 질환, 암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들을 참 제가 많이들 만나 뵙습니다만은 거의 다 장이 안 좋아요. 변비가 있든지 설사가 있든지 불규칙한 그런 배변을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여러 색깔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내 환경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황폐화된 그런 토양을 살리면 고목나무도 다시 살아나서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 인체도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젊어질 수 있고 또 건강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 정화의 첫 번째 관문은 우리의 인체의 뿌리에 해당되는 장부터 살리자. 장내 미생물을 균형을 제대로 잡아주고 좋은 미생물들이 우위에 점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야 면역도 살아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히 앞으로는 정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 미래학자들의 그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다 지키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운명처럼 그냥 누구에게 내 몸을 맡기지 마시고 내 몸 안에 있는 의사가 나를 건강하게 살리고 다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두 번째 이제 부분은 우리의 혈액을 이제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콩팥, 즉 심장의 상태를 잘 우리가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장부터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조절해 줘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몸을 휴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지쳤어요. 특히 모든 장기 중에서도 콩팥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콩팥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인공으로 가공된 음식 아무거나 막 먹은 거예요. 영양이 좋다고 무조건 영양이 높은 음식을 막 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너무 화학적으로 가공되어서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조금만 아파도 막 약을 그냥 아주 상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복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신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장이 되살아나려면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절제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소화기관도 쉬게 되고 결국은 이제 콩팥에서 할 일이 좀 줄어들게 만들어져야 돼요. 특히 밤에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야간 작업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몸 장기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유통기한을 설정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오장육부 전체를 지휘해주는 모든 어쩌면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 콩팥을 우리가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두 번째 관문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몸에 쌓이고 막히고 굳어가게 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거죠. 그것이 기름기입니다. 그게 간에 쌓이면 간을 어떻게 돼요? 간에 쌓여서 간 담도가 막히거나 또는 간의 세포들이 이제 말하자면 굳어가게 되고 그래서 간 경변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럼 그 다음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질환으로도 이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심장에 가는 이 관상동맥을 막으면 그게 협심증이고 심근경색이고, 뇌로 가는 경동맥이 막히거나 뇌 모세혈관들이 막히면 그게 결국은 중풍이 오거나 또는 치매가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척추에 쌓이면 척추가 굳어가거나 또는 척추 협착이 오거나 관절에 쌓이면 퇴행성으로 오거나 그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대사한 질환들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간 따로, 심장 따로, 척추 따로, 관절 따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친다는 거, 이거는 기계를 고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한 기계의 조리품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혈액으로, 림프로, 신경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하려면 우리 몸에 쌓이고 막혀가는 기름기를 어떻게 제대로 무리 없이 정리할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골다공증이나 요요나 이런 것들을 수반시키지 않고 지방을 어떻게 완전 연소에 가깝게 태워지게 할 것인가. 이게 세 번째 관문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죠. 현대를 우리가 스트레스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네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여러분 좀 전문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것도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악셀러레이터와 그리고 브레이크의 조화를 갖춰야 돼요. 때로는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서 가속을 시켜야 되고 때로는 절제시키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가속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사고 나죠? 이거예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에 해당되는 게 그게 바로 브레이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계의 그 어떤 그 호르몬이 우리 몸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줘야 우리의 소화기관도 적절히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전체적인 나름대로 하모나이제이션, 즉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소화기관, 조금 전에 잠깐씩 제가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만 소화기관을 완벽하게 휴식을 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효된, 즉 땅에다 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면서, 땅을 우리가 보통 휴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1년, 2년 쉬게 하면서 땅을 지력을 북돋아 준다고 하죠. 그렇듯이 우리 소화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쉬게 하면서 발효된 걸 넣어주면 우리 몸도 땅이 살아나듯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이 발효된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적절히 섭취하면서 소화기관에 우리 이제 부담되는 것들을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어떻게 돼요? 몸 안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조금 부족했을 때는 지난 2016년인가요?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토파지 이론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했던 그런 조직들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그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변성된 잘못된 그런 세포들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땔감이 없으면 쓰레기를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우리 몸에서 죽어가고 있고 또는 병들어가고 있고 또는 잘못되어진 그런 세포들을 다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가연소 또는 자기분해, 영어로는 오토파지 또는 오토로시스 현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비정상 세포가 다 분해돼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들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회춘 현상, 리주보네이팅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체 정화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우리는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해 줄 수 있고 하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릴 수 있고 원하시는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운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왔던 운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좋은 운을 받아들이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내 몸은 나한테 달렸어요. 여러분 건강하실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플 의무라고 여러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건강해질 권리가 있고 또 그걸 주장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저는 건강으로 회복되는 것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또는 기타 다른 일본, 중국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확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운명이 새롭게 바뀌어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